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솔루션에서 수소 사업에 관련돼서 연구개발도 하고 그리고 실증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손인환 상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하나그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수소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이런 그린 수소 사업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 문제들을 또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소 사업을 시작했던 그런 내용들은 지금 저희 장표에 첫 번째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2020년에 이제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빨간 선 기준을 보면 전 세계에 2020년 기준으로 수전해를 위한 이런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에너지 생산량이 약 16%를 차지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 발전 용량이 저희가 한 125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발전 용량이 약 16기가와트 정도 돼서 전체 12.6%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태양광이 한 67% 정도 되고요. 풍력이 한 10% 정도 돼서 전체의 상당 부분을 이제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9년에 발전량을 보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숫자는 이제 용량이고, 2019년 실제 발전한 용량을 보면 전체 생산량이 563 테라와트의 전기를 생산을 했고요. 이 중에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가 36 테라와트로 6.3%의 발전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확충해 나가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대표적인 도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도표, 장표의 왼쪽 하단에 그래프가 있는데, 오른쪽 부분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오리의 머리 부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왼쪽 부분을 오리의 꼬리 부분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 이제 덕 커브라고, 그러니까 오리 커브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전기에 관련된 수요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발전량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도표를 만든 건데요. 이 그래프의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전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있는 전력 수요량에서 태양광에서 나오는 발전량을 빼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2012년은 맨 위에 있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2012년에는 수요 대비 태양광 발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플랫하게 보이죠. 그런데 맨 밑에 부분을 보시면 자그마한 글자로 2020이라고 적혀 있는데, 2020년 3월 11일 날 기준으로 보면 밑으로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수요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수요에서 태양광이 얼마나 많은 전력 생산량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 이제 재생에너지의 어떤 특징이 플럭추에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뭐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태양광이 있어야만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양이 없을 때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커브에서 보면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에는 변화가 없는데,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그때만 이제 태양광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전기를 사용할 때 밤에도 전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화력 발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낮에 그런 화력 발전 말고 이런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전체 수요 대비 발전량이 너무 많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수록 낮이나 아니면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풍력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잉여의 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냥 단순하게 뭐 깨끗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저희가
CO2를 절감하고 그리고 화석 연료로부터 또는 원자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오염원들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좋은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영향을 어떤 형태로 미치냐면, 근데 저희가 보시면 오른쪽 그 장표의 오른쪽에 중간 정도를 보시면 온그리드 에리어라는 게 있고 오프그리드 에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온그리드는 발전소에서부터 우리 소비자까지 전력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리드라고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력망이라고 부르는 형태인 거고요. 오프그리드는 전기가 생산이 돼도 망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서 직접 바로바로 사용하는 것을 오프그리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온그리드, 그러니까 전력망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이제 화력 발전소의 어떤 로드를 계속 조절해야 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밤에는 안 나오고 낮에만 나온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파워 플럭추에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 이제 저장 시스템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초기에 아까 더 커브를 보셨을 때 2012년에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됐고 특별한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잉여되는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초기에 고민했던 것들을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이제 저희가 보통 ESS는 ESS라고 부르는데 사실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어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ESS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ESS로 많이 쓰여서 이제 통칭 ESS 하면 리튬 배터리로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ESS 시스템 중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초기에 남는 전기를 좀 담아가지고 좀 플럭추에이션을 줄이는 역할들을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밑에 저희 장표 밑에 부분 왼쪽 하단을 보면 이렇게 오렌지색 비슷한 짙은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로 커버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밑에 숫자를 보시면 1메가와트급이라고 써 있는데요. 1메가와트나 한 10메가와트급 정도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서 저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좀 가격대가 좀 상당히 비싸고요.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거를 뭐 10메가와트, 100메가와트 넘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일정 구간을 차지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막 커다란 건물을 져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의 어떤 잉여 부분을 커버를 하려고 하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고 대규모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오른쪽 부분인 기가와트 단위나 테라와트 단위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 파란색으로 이렇게 넓게 표현되어 있는 수소 에너지 저장 장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 수소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와 물려가지고 재생 에너지가 일부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표는 이제 수소를 그러면 저희가 생산해서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장표가 되겠습니다. 수소를 이제 왼쪽 노란색 부분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즉 리뉴에이블 에너지를 가지고 그 전기를 가지고 일렉트롤라이저, 즉 수전의 장비를 돌리게 되면 한쪽에서는 수소가 나오게 되고 반대쪽에서는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수소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캡처해서 그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반응시키면 메탄올 또는 에탄올 같은 화학 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수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발화를 시킨다거나 통해서 열원을 가지고 빌딩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난방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는 파란색 에리어는 트랜스포테이션, 즉 운송 기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중에 이쪽 운송기계에 사용하는 수소의 밸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 업계에서는 일단은 이제 운송기계 쪽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 나와서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이제 업체들이
수소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아니면 넥소와 같은 이제 승용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이런 수소를 이제 대규모로 이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소로 움직이고 있는 기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쪽도 해외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개발 초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별로 우리나라만 이렇게 열심히 수소를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보다도 뭐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수소를 사용하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오른쪽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점선으로 이렇게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가운데 있는 프랑스 같은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소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규모의 숫자를 보시면은 메가와트 정도 수준의 설비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실 수 있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수백 메가 또는 수 기가와트 정도 수준의 수소를 생산하는 전해 설비를 투자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보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20% 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갖고 있어서 그쪽에서는 저희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들 또는 빠르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서 독일이 70억 유로를 투자를 해서 2030년까지 5기가와트 그리고 40년까지 10기가와트의 수전의 설비를 담는다고 하는데 이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수전의 설비가 이제 10메가와트급도 사실은 가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이제 일부 메가와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약간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이제 뒤처진 면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들도 조금 늦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약간 걱정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장표에서 보시듯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유럽 선진국이나 아니면 일본의 이런 선진국들이 모두들 실증을 하고 있지 아직 사업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증 단계라 한다는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규모를 좀 넓혀가면서 이게 정말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지를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면에서 조금 아직 안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면 그렇게 많이 뒤처지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수소 시장은 실제로 옛날부터 수소는 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린 수소 말고 부생 수소 또는 그레이 수소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장표의 그 왼쪽 하단 보시면은 회색 부분과 그러니까 짙은 회색 부분과 옅은 회색 부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짙은 회색 부분 즉 석유화학이나 이런 기존의 전통 수소를 발생시키는 원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 양이 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연간 성장률이 1% 내외 정도 수준밖에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공정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발전하는 데 좀 제한이 있고요. 그 외에 이 옅은 색의 회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린 수소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연평균 최소 10% 이상의 성장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제 수소라는 것이 결국 생산이 되면 결국은 수요를 창출해서 그 수소를 사용해 줄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과 그리고 이 수소를 사용하는 시장, 마켓이 같이 동반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이제 표에 나타난 것이 아까 처음 장표에 여러 가지 수소의 용도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자동차나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여러 나라 모두 수소를 일단은 자동차나 아니면 비행기, 기차 같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25년까지 수소차를 10만 대 그리고 충전소를 310개 보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적극적인 수소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25년까지 65만 대의 수소차 그리고 충전소를 400개 정도 보급하는, 그리고 일본도 25년까지 20만 대의 수소차 그리고 충전소를 690개, 그리고 중국, 미국도 상당 부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수소차하고 이제 충전소 숫자를 보면 좀 이렇게 수소차 대수하고 충전소하고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뭐 이런 걸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각국마다 예를 들어서 충전소가 적어도 트럭류로 만약에 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많이 수소를 많이 한꺼번에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소 숫자가 좀 작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 중심으로 많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승용차는 이제 한 대에 한 5kg에서 6kg 정도만 담기 때문에 충전소가 좀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트럭과 그다음에 일본 승용차의 어떤 믹스가 비율 때문에 이제 숫자가 조금씩 다른 거,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글로벌 그 수소 경제 동향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국가별로 상당 부분 정부의 지원 및 참여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생산 부분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약 1,0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수소가 생산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린수소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또는 수요가 성장되면서 약 26년에는 한 2,000억 달러 시장으로 약 배 이상 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의 사업의 중심에는 한국, 일본, 독일,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쓰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자동차의 또 특히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저장 시스템이고요. 그 안에 이제 안전하게 수소를 고압으로 담아가지고 또는 액화해서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같이 이제 시장이 커나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2026년에는 약 10억 달러의 그 저장 용기 시스템 그 시장이 만들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부분을 보면 현재도 일부 수소를 사용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 트랜스포테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빌리티 쪽으로 사용되는데,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이제 지게차라든지 이제 단거리로 운행할 수 있는 쪽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으로 가면서 이제 대형 선박 쪽으로 이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맨 밑에 줄 보시면은 해외 수소 운송에 관련돼서는 이제 리퀴팩션 되어 있는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일본에서 약 8,000톤급짜리를 작년 12월 달에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진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이고요.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달에 현대 글로비스에서 액화되어 있는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기본 설계를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그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프라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수소라는 것이 결국 안 쓰던 그 연료를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대중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충전소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법제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저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뭐 안전법이라든지 뭐 운송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생산에 관련된 부분들도 소소하게 이렇게 개정하거나 제정을 함으로써 생산하는 또는 수소를 사용하는 분들이 좀 더 편하고 그 다음에 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반 이런 시스템들도 빠르게 갖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국가별 동향은 이제 저희 장표를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제 주로 연방 정부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하는데 주로 현재까지는 R&D 중심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이 진행을 했지만 실제로 수소 사업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유럽 쪽이 좀 더 헤게모니를 쥐고 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이제 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에는 국가 전반에 걸쳐서 재생에너지를 쓰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이 많이 있는 캘리포니아나 이런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전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면에서 볼 때는 미국이 좀 더 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옛날부터 이제 수소를 많이 사용하는 면에 대해서 이제 퓨얼셀 쪽으로 해서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수소차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부분은 수소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뭐 호주나 이런 중동이나 이런 데서 대규모로 수소를 만들어서 액화된 수소를 선박으로 이송해서 자국으로 운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데에서 액화 수소를 운반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연구 개발을 해왔고 이제 배도 빨리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 빨리 이렇게 가는 쪽으로 보면 이 수소 에너지가 결국은 이제 단순하게 자동차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인 부분에서의 에너지의 뭐 5%든 10%든 어떤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할애해서 운영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공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가 아닌데 이쪽 수소 사업과 태양광 사업에 관심이 많이 기울이는 건 뭐 저희 당연히 이 나라가 굉장히 넓은 그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사막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막 지역은 역시 비가 잘 안 내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하는데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 육성 차원에서 호주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소 생산 그리고 저장 활용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은 2019년 10월 그 정부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2019년 그리고 2030년, 2040년 이렇게 구분돼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요즘에 아무래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 데 가시면은 안성에는 이제 수소 충전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름을 넣으면서 수소 충전소에 이제 넥소라든지 이런 수소차들이 와서 이제 넣는 걸 보는데 거기에 이제 수소 가격을 보면 8,000원 정도, 킬로그램에 8,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 1kg의 수소를 넣으면 약 한 5km 정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8,000원 정도, 즉 1kg을 넣게 되면 90km를 가니까 한 5kg 정도 넣으면 한 450km 정도 갈 수 있고요. 450km에 한 4, 5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달릴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비싼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 부분들을 좀 더 노력들을 해서 2030년에는 4,000원대 그리고 2040년에는 3,000원대까지 판매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는데 이제 세 가지의 포인트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력을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수전을 하는 분야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체들은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들을 얼마만큼 투자비를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수소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대량으로 생산할수록 생산 단가들이 낮아지고 저렴하게 수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사용하는 이제 수소차라든지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들을 좀 더 빠르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 업계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들을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장표에서는 이제 저희가 2030년, 2040년 넘어가면서 차량에 들어가는 탱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수소로 운반하기 위한 배관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비를 절감하게 하는 노력의 숫자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소 시장의 이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또는 이제 이 성장의 속도를 조금 더디게 만들 수 있는 제약 요인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이제 성장 동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가 있으면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가 또 발전이 되고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나오면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수소 경제도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기술 혁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사람들, 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소를 사용하는 분들, 즉 여기서 이제 자동차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춰서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활용 관련돼서는 수소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개선 같은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좋은 부분들도 되게 많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적인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신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되기 전까지는 높은 투자비라는 게 좀 제약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에 관련된 기존 사업자 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사업자분들이 그린 수소 쪽으로 전기를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어떤 단가 부분에 또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그린 수소가 아닌 그레이 수소를 또 유통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레이 수소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당신들의 어떤 그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랑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호 노력이 필요하고 기술 혁신이야 뭐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뭐 제약 요건이라기보다는 시간이 걸릴 뿐 결국 기존에 있는 기술 대비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갈 겁니다. 또 수요 확대에 관련돼서는 정부의 어떤 일정 부분 지원이 초기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 사업을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가고 싶은데 현재 단계는 전체 단계로 보면은 R&D가 있을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한번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바로 직전에 실증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대규모 사업화가 돼야 되는데 이 소규모, 대규모가 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성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수사업의 어떤 역량 강화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소 밸류체인은 당연히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생산하고 이송하고 압축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되면 수소 도시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될 거고요. 저희 그 한화 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기 하나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 솔루션은 이제 저희가 다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세 개의 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QCell이라고 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하고 있는 요즘 이제 풍력도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에 그 수전해와 유사한 전해 사업을 한 50년 이상 영위해 왔고 수소만 해도 저희가 1년에 한 25,0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저는 역량이 있고요. 첨단 소재에서는 수소 저장 용기를 생산하고 있고 파워 시스템에서는 수소를 압축해가지고 에너지를 고밀도로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에너지는 이제 발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컨트롤해서 수전의 설비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 하나그룹은 재생에너지 사업부터 시작해서 수소를 만들고 압축하고 이송하는 면까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전 주기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그레이, 블루, 그 다음에 청록, 그린 이런 4개의 수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왼쪽에 있는 그레이, 블루 수소는 CO2가 들어있는 수소이기 때문에 블루 수소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카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청록 수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메탄 같은 거를 플라즈마나 이런 것들로 이제 분해하게 되면 수소와 탄소가 나오는데 이 탄소가 CO2 형태로 나오지 않고 분말 형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아서 청록수소라고 부르는 게 있고 저희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수전에는 물을 전기 분해하기 때문에 탄소하고 전혀 무관하게
수소와 산소만 나오는 수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린 수소, 뭐 청록 수소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이런 걸 딱 보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그룹 특히 이제 하나 솔루션에서는 현재 이제 스테이지 1에 와 있고요. 국내 실증 사업을 통해서 저희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해외 수소 사업에도 진출해서 대규모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1단계, 2단계를 지나서 3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글로벌하게 수소 전주기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발표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는 상당히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먼저 손인한 상무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차례차례 질문 내용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각에서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과정에서의 에너지 효율 하락 및 수소의 취성 문제, 보관 중 기화 손실 문제로 인해 수소의 에너지 저장 매개체로서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듯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소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면 이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수소를 만든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수소 자동차 쪽으로 가서 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 단계마다 전환 효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전기를 저희가 만약에 수소로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전환 효율을 60% 정도 봅니다. 그럼 60%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때 손실이 발생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 예를 들어 뭐 가솔린이라든지 경유 같은 경우 전환 효율이 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에너지 전환 효율 때문에 좀 손해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에너지 전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울지 몰라도 저희가 하는 전체 에너지부터 사용한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나중에 자동차에 사용할 때까지 전주에 걸쳐서 CO2를 발생하지 않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소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전체 지구 입장에서 볼 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취성 부분 말씀하셨는데 취성이라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수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닿으면 금속 안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금속이 약간 조직이 이제 느슨하게 돼서 수소가 셀 수 있는 또는 이제 파손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취성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금속 튜브로 되어 있는 트레일러를 지금 이제 탄소 소재나 아니면 폴리머 소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취성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화 부분도 물어보셨는데요. 현재는 이제 기화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이제 좀 다음 단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화가 되는 거는 액화를 시킨 다음에 액화수소를 운반하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화가 되지만 저희 현재 단계에서는 한 700바 정도로 해서 압축되어 있는 그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화 문제는 현재는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재생에너지와 저장을 연결해주는 하나솔루션의 수전의 시장 진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의 기술 수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전의 시장 진출에 관련해서 저희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알칼라인 전해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이라고 불러서 팸 형태가 있고요. 또 다른 기술로서는 이제 음이온이 이동되는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전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 옥사이드를 사용하는 네 가지 형태의 전해조가 있는데, 이제 솔리드 옥사이드는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직 R&D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으로 좀 먼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알칼라인하고 팸하고 그 다음에 음이온 교환막을 사용하는 세 가지 기술 중에 재생에너지는 아무래도 전기 품질이 그리드에서 받는 것보다는 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PEM이나 아니면은 음이온 교환 쪽
막을 사용하는 전해조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기술적인 면이나 시장적인 면, 또 안전적인 면에서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그런 면으로 그런 면에서 그러한 기술들을 사용해서 시장 진출할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셨던 그 수소 충전소에 관련된 부분은 그 수소 충전소는 저희가 이제 하나 파워 시스템이라는 업체가 그 일을 하고 있고요. 하나 파워 시스템은 이미 한국 가스공사에서 나오는 수소를 가지고 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에 관련된 부분도 크게 무리 없이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수전의 기술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의 질문인데요. 하나솔루션의 현 수전의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전극 촉매, PM, AM, 분리판 등등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PM, AM 타입 중 두 기술을 모두 개발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답변 네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질문해 주신 건 되게 감사한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기업체다 보니까 많은 부분 다 오픈하는 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짧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아무래도 저희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또 대기업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소스도 좀 다른 데보다 조금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다방면의 기술들을 다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질문해 주셨던 PM이나 AM 같은 기술들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분도 공개가 되는 부분 하에서 네, 말씀 네. 부탁드린다고 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솔루션, 에너지, 큐셀의 협업이 이루어질 경우 그 시너지 효과가 정말 기대가 크다고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최근에 좀 안타까운 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로 뛸 수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하나그룹처럼 그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수소를 충전 압축해 가지고 유통하는 부분까지의 전주기에 대한 그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이제 그룹 내부에 그렇게 그 가치 역량들을 가지고 그 역량들을 이제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타의 어떤 그룹 또는 기업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솔루션 정말 가장 적극적으로 이 수소 산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국내 환경에서 그린 수소로는 풍력 발전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거는 이제 국내라고 한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재생에너지의 특징이 좀 변동성이 많다는 거고요. 지역의 영향을 상당히 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풍력발전소를 운영을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에다 지으면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고요. 또 뭐 어떤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그걸 산 밑에다 내려놓으면 바람이 잘 안 불어가지고 발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풍력이 유리하다, 태양광이 유리하다 말할 수는 좀 어렵고요. 단지 혹시나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풍력은 위치를 좀 타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위치를 좀 덜 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솔루션 손인환 상무님의 기조 연설과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